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쉬롱 절대지 북한학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내에서도 쉬롱의 친설부대, 당의 기본부서라고 했으며 쉬롱의 율적 용도체계 수립이 심장부서라고 했으며 전당과 온사회를 쉬롱과 하나의 생명체로 이어주는 혈관, 신경선이라고 부른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대해서 7차례 걸쳐서 해부해 드렸는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해부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비밀 부서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밀 부서에는 조직지도부 10호실이 속하고 조직지도부 15호실이 속하고 조직지도부 당문원고가 속하고 수령족속의 생일 숫자를 딴 과들이 또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3개 내지 5개 부서가 더 있는데 이 부서들은 제가 접촉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조직지도부 15호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직지도부 15호실은 수령이 중요회의 지도 및 현지 지도할 때 한 모든 공식적인 발언들을 녹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 원본을 문헌으로 정리해서 녹음 자료와 함께 수령에게 올린 뒤 수령의 구체적 지시와 수령 족속이 수립한 소위 비밀 준수 시스템에 따라 그것들을 근로자의 하남, 당원의 하남, 간부학습반의 하남, 일반 근로자 학습반의 하남, 당내의 하남, 그 다음에 비밀, 절대비밀, 인민군 군인의 하남, 인민군 정치일군의 하남, 군수공업부문의 하남, 농업근로자의 하남, 전력공업부문의 하남, 뭐 이렇게 등등등등 북한에는 모든 기관 기업소의 하남을 별도로 지정해서 분류 편집한 다음 역시 수령의 비준을 받아서 그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 침투해야 하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넘기는 직능을 수행합니다. 제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5호실의 실체를 알게 된 계기는 1984년 10월 25일 직후입니다. 김정일은 1964년 6월 24일 김일성이 국방연구소 시찰 때 따라 나왔다가 그 이후 공식 후계자로 정식 추대된 이후 1984년 10월 25일 처음으로 국방과학원을 단독으로 현지 시찰했었습니다. 이때 김정일이는 반나절이나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김정일 발언의 녹음 테이프를 정리할 때 저도 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노동당 조직지도부 15호실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정일의 발언들이 정리돼서 나온 것이 소위 김정일이 1984년 10월 25일 고전정문은 국방과학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 이렇게 딱 나와서 국방과학은 하남 이렇게 침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5호실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문원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 수령사관이 노동당 역사 기록을 위해 만들어 놓은 부서인데 노동당의 모든 기밀문서와 자료 및 문헌들을 정리해서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부서가 바로 당문서고입니다. 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문서고의 보관 지역은 양시 강동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의 생일 숫자를 간판으로 한 여러 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 7월 퇴직이 직전까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내에는 415과와 216과가 별도로 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퇴진 후에도 415과는 한동안 존재했었는데 소위 김일성의 유훈을 조작 편집해서 주민 사상교양 및 사상세뇌에 적극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그 유명한
김일성이 호담과 한 담화도 바로 김일성이 퇴진 후에 당중앙의 조직지도부 4.15과가 조작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이 소련군 병영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가 속했던 지옥군을 웃긴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이랍니다. 김정일 동지는 항일의 총성을 들으면서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항일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고 인민을 위해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그래서 김정일 동지는 참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인민의 지도자다. 김일성이가 이걸 허담이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허담이도 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은 다음 해 1995년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4.15과가 없어지고 2.16과만 남았었습니다. 아마 김일성 퇴진 직후에 했던 그 수순을 밟아서 김정일이 퇴진 다음에 소위 김정일 유훈을 조작 편집해서 주민 사상교양 및 사상 세뇌에 이용했겠는데 그것이 바로 김정일이 퇴진 후에 나온 김정일의 발언들입니다. 김정은 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 사회주의는 끝도 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또 김정은 동지는 혁명의 용도자,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탄복하고 있다. 김정일 만수무강으로 도배된 북한에서 70도 넘기지 못하고 급사한 놈이 언제 이런 말을 할 새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김정일이 퇴직이 직전까지도 북한 주민사회는 김정은이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재내고 조작하는 데서는 누구도 김일성 족속을 따라 못 갑니다. 이제는 김정일이 급사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보나마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2.16과는 없어지고 김정은의 생일을 딴 1.8과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당 조직지도부 내의 김일성 족속 생일 날짜를 간판으로 한 과들의 업무는 무엇인가? 수령 족속의 모든 대내외 공개 비공개 발언과 지시들을 속기로 정리한 뒤 그것을 편집 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의 근무 인원은 항시 70명 내지 80명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 담당 비서를 했던 김용순, 한국에도 왔댔죠. 이자도 바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4.15과의 속기원 출신입니다.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순한 탈북민 중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에 잡혀갔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까지 기순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주민사회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은 소위 당과 수령이 품들여 키운 핵심 계층 속에서 발생하는 당의 의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때의 10대 원칙의 간판입니다. 이후 지금 김정은이가 올라서서 당의 율적 용대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간판을 바꾸고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이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불경 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능을 수행하는데 그 원칙은 사건별, 사람별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김일성 족속에게 올려서 김일성 족속의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내용은 김일성 족속 권위 훼손, 김일성 족속의 여성 편력까지도 포함됩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 가계 비방, 그 다음에 김일성 족속의 격가지 대상들에 대한 사상 검토, 소위 비판서를 줄기차게 씌운 다음 수령의 비준에 따라서 향후 처벌을 가하는 이런 직능을 수행합니다.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10호실 대단한 감찰기구입니다.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10호실에서 취급한 대상은 절대 국가보위부에 넘기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것. 대수력이면 용서한다는 것. 이게 국가보위부와 다릅니다. 이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10호실은 1990년대 초 북한의 4.15 문학창작단 사건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kil성족속 신격화를 위한 소위 청소, 불멸의 역사를 창작하던 4.15 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술자리에서 그거 다 우리가 지어낸 것이라고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모조리 국가보위부에 잡혀갔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한동안 수령 우상화 창작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김정일이 국가보위부 예심에서 죄를 인정한 작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국가보위부 예심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작가들은 풀어놔라,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태를 교훈으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1995년 8월 28일 출근하자마자 잡혀가서 1995년 10월 6일까지 정확히 40일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 안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김정일이 남이 유부녀였던 성현임을 데리고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권위 훼손 동조죄였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자마자 제가 담당 예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동무는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를 저버리고 수령 권위를 훼손하는 엄중한 언행을 방치했다. 그래서 당장 보위부에 넘겨서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지만은 김일성의 유훈 때문에 동무에게 비판의 기회를 준다. 김일성이 이런 유언을 했다. 그 자리에서 전달이 들은 겁니다. 하도 무섭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이 품들여 키운 핵심 계층 속에서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망탕말을 하는 현상이 반로된다는데,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교양할 대상은 교양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보위부에 넘겨도 늦지 않다. 문거리 먼저 지는, 즉 먼저 신고하는 자유의 말만 듣고 국가보위부에 넘겨서 핵심 계층 한 사람을 잘못 처리하면 그와 연계된 핵심 계층 40명 내지 50명을 순식간에 적대 계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핵심 계층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여기다 데려다 놨다. 그러니 수령과 당이 준 마지막 신임의 기회를, 반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심하게 비판하고 그것으로서 당과 수령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 이게 전날에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독방에 넣는데 수령의 신임과 배려 때문이지 그 독감방 안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들어서 40일 동안 자비판 장편 소설을 3권 이상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노요 나오는 날 밤 12시에 예심원이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무는 죄를 지은 자식을 두고 더욱 가슴 아파하는 당과 수령이 대해 같은 용서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김정일과 노동당이 베푼 용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남은 여생을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놓여 나왔습니다. 이것이 당중앙회 조직지도부 10호실입니다. 이 기구는 김정은 시대인 오늘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이 갈수록 적대 세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소위 핵심 계층의 이탈과 배신을 수령의 신임과 배려 용서로 잡아두기 위해서 꼭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은 따위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타의 비밀 기구들은 3개 내지 5개가 더 있는데 정치망명자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이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접하거나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8번의 강의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대해서 해부해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일성 족속이 야망으로 시작돼서 김일성 족속의 야망으로 운영되고 김일성 족속의 야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내려오면서 주체혁명력 완성의 진설부대, 기본부소, 심장부소, 북한 사회 통제에서 의사위 지휘, 혈관 신경선의 역할을 한다고 규제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직능과 역할입니다. 수령절도지 북한학 노동당 중앙위원회 편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대한 해부는 오늘을 끝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산동부에 대해 또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